네, 안녕하십니까. 자, 주가가 계속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또 시기이죠. 아마 여기가 이제 바닥을 찍고 한번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요 부근 어디에서 이제 좀 매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상승이 나타났을 때 조금 이제 매수를 하러 들어가시는 그런 케이스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주가가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상승했을 때 왜 매수를 들어가셨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니까 상당히 이제 황당하고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쩌겠어요. 또 잘 헤쳐나가야겠죠. 어, 인도량 발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어요. 생산량은 한 36만 대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인도량은 한 33만 대. 제가 저번에 이제 방송에서 영상에서 35만 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하로 떨어지면은 좀 충격이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인도량에 대해서 이제 해석들이 분분한데 일단 여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된 거고 요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이제 유추해 보는 거, 읽어 보는 거. 자, 한번 해볼까요? 음, 인도량 발표 나오기 전에 좀 무서우니까 미리 주가가 좀 내렸었어요. 프리마켓에서. 그리고 이제 인도량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제 35만 대 이상 그러니까 컨센서스는 한 37만 대 정도였는데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자, 장 시작하고 이제 급락이 나왔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바로 느낀 거예요. 아, 굉장히 많이 떨어지니까 다음 분기에는 이것보다 더 떨어질 일은 없겠다. 이번에 한번 그 악재를 주가 하락으로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뭐 그보다 이것보다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제 요번에 매 한번 맞고 요걸로 이제 더 맞을 매는 없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 와중에 타이밍이 아주 절묘했는데요. 이 타이밍에 이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어 이제 뭐 폴리티코라는 뭐 이상한 어떤 언론인데 여기서 알 수 없는 특정할 수 없지만 어떤 이제 뭐 이 내부의 뭐 세 명의 의견에 의해서 곧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론 머스크를 떠나보낼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다시 테슬라로 돌아와서 일하는데 이제 전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뉘앙스의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자 이거는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어떤 언론이 이제 이야기한 거잖아요. 음. 하지만 어, 사람들은 그러한 뉴스를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기다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아다리가 맞는다고 하죠. 예, 요 타이밍에 이제 그런 이제 도저히 일 그만두고 이제 곧 테슬라로 돌아갈 것 같다. 그런 뉴스가 나오는 이 타이밍에 다른 종목들도 같이 막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자, 쭉 이제 올라갔죠. 예. 그래서 마켓 그러니까 시장 자체도 이제 상승을 하고 또 테슬라도 그래 이번 뭐 이런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잠깐 떨어진 걸로 털고 가고 이제 머스크가 이제 회사 일에 전념하겠구나 해서 오히려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급등하는 과정에서 전 고점도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고 저기 위 고점까지는 이제 돌파를 못했지만 그래서 이 고점이 돌파가 되면서 더욱더 힘을 받았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주가를 움직이는 어떤 원리도 들어있고 요소도 들어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이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근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 어,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세게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 걸쳐서 또 생각보다 더 많이 관세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발표가 나오기 전에 뭐 이런저런 언론들에서 뭐 이번 이 발표가 생각보다 좀 약하게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희망차게 주가들이 올랐죠. 하지만 이제 생각보다 센 정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제 예측과 이제 벗어나게 되니까 이렇게 크게 내렸는데, 특히 이제 엔비디아, 자 보시면은 이제 지지선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하락이 깊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애플도 이 여러 개의 지지선들이 전저점들이 깨지면서 하락이 이제 깊어졌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이 하락이 너무 과하다라고 볼 정도까지 좀 하락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크게 떨어뜨려 놓으면은 여기서 이제 반등을 시켜서 저 위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저기가 이게 좀 아득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힘이 빠져요. 아유, 또 저걸 또 언제 또 꾸역꾸역해서 저걸 또 언제 또 저기를 마치 높은 산 등산할 때 힘들듯이, 아유, 저걸 또 언제 올라가나.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제 어떤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 힘든 가파른 산에 올라가는데 중간에 여기 쉼터가 있었거든요. 쉼터에서 사진을 좀 찍고 그 깜빡하고 휴대폰을 여기다 놓고 간 거예요. 근데 한참 갔어요. 힘들게 엄청 갔어요. 근데 정상까지는 또 한참 걸리고 갔다 오려면, 그래서 이걸 다시 내려와서 휴대폰을 가지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또 올라가려니까 그렇게 진이 빠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예. 이걸 막 또 올라가려면, 그래서 주가라는 것이 예시당초 상승을 많이 시켜놓으면요, 거기서는 어찌 됐든 여기서 좀 견딜 힘이 생겨요. 이러다가 또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기 좀만 올라가면 이제 또 정고점이 돌파가 되고, 이게 바로 이제 상승 추세, 상승 N자형이라고 하죠. 이게 가장 바람직한데,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은 이제 하락 N자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려가 되는 바고, 저는 이제 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 테슬라 주가와 엔비디아, 아니 나스닥 이 주봉을 보여드리면서 여기하고 여기를 자꾸 비교해서 보여드렸죠. 60주 선이 깨졌다. 그래서 이렇게 60주 선이 깨지면 2022년처럼 여기서 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 자, 그 우려가 좀 현실이 됐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늘 저녁에도 아마 좀 추가 하락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저점이 좀 위험해집니다. 예. 자, 근데 테슬라는 이제 많이 내려서 어떻게든 이제 올라가야 될 입장이고 그런 시기이고, 근데 이런 시기에 마켓, 또 매크로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테슬라도 뭐 좀 도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인도랑 발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22일인가요?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 발표가 끔찍할 것 같아요. 요번에 36만 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들이 많이 분분한데, 저의 생각은 뭐냐면, 그러니까 테슬라의 지금 생산 능력이 풀로 돌아갔을 때 한 50만 대 초반일 것 같아요.
한 53만 대나 54만 대, 좀 더 많이 생산하면 55만 대 정도까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근데 이런 능력을 가진 회사가 36만 대를 생산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모델 Y 그 이제 생산 라인 교체. 근데 이 지금 상황을 보면은 단순히 이 모델 Y의 라인 교체 때문에 뭐 조금 공장 가동을 쉬어서 이렇게 어 생산량이 이렇게 줄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의심이 돼요. 어떤 의심이 되냐면 회사에서 판매되어 나가는 양을 보면서 생산량을 조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매가 좀 잘 안 되네?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히 55만 대 만들 수 있는 캐파를 갖고 있는 공장을 갖고 있는데 그 라인 교체를 위해서 라인을 좀 멈추고 그런 과정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생산량이 줄었다. 예. 라고 보기에는 의심돼요. 판매량이 이제 급감을 하면서 유럽이나 중국에서 이제 판매량이 감소를 하면서 그 판매량 이렇게 판매량 되는 걸 보면서 이 생산량을 좀 조절을 해야겠구나 하고 조절을 했죠.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3만 대가 차이가 나요. 이건 단순히 뭐 배에다 싣고 이동을 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아직 뭐 배 위에서 지금 이동 중이다. 그 물량들 때문에 그렇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의심이 돼요. 결론은 뭐냐? 판매량의 감소. 자, 생산량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안 팔린 거죠. 이렇게 되면, 이런 해석이 되면 이 다음 분기가 그렇게 마음이 푹 놓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다음 분기가 이제 2분기가 자 이제 라인 교체는 다 끝났고 도지 일을 그만두고 이제 돌아온다. 도지 일을 이제 끝내고 그만 돌아온다. 그러면은 이제 도지 일 하면서 이제 구설수에 휘말릴 것도 좀 없고 그래서 다소 판매량이 인도량이 다소 이렇게 좀 반등을 하긴 할 것 같은데 그 작년하고 좀 다른 거죠. 작년에는 이 인도량 발표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2분기 때 그 인도량이 이제 상당히 증가가 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모델 3 뭐 라인 교체라던가 이제 뭐 중국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소비가 좀 줄어들었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처럼 한 분기 그냥 안 좋고 그 다음 분기에 바로 이제 상당히 큰 양의 이제 회복이 됐었는데 이번에 2분기에 지금 브랜드 이미지에 좀 타격을 받은 왜 이 판매량이 왜 줄었느냐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 브랜드 이미지 타격. 그렇다고 봤을 때 2분기에 우리가 마음을 푹 놓고 이제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가? 그 증가가 조금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컨센서스보다는 좀 미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2분기 가서 아마 그때 2분기 가서 아마 이제 사람들이 또 뭐 세력들이 예를 들면 뭐 33만 대 이번에 1분기 이제 33만 대인데 여기서 이제 30 만약에 한 6, 뭐 5만 대, 뭐 6만 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뭐 에게 겨우 이것밖에 안 늘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40만 대 이상으로 딱 끌어올려지면은 다행인데요.
40만 대를 못 넘기고 뭐 기껏해야 전분기 33만 대인데 뭐 34만 5천 대 뭐 이렇게 늘어난다. 이러면은 이거 좀 너무 그러니까 연말까지 뭐 기껏해야 뭐 150만 대도 못 넘기겠는데 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이 회복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빨리 도지를 그만두고 빨리 돌아오느냐 그거와 이제 이 4, 5, 6월 달이죠. 예, 이 6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7월 가서 7월 초에 이제 이 인도령 발표가 있을 건데 그때 맞춰서 이제 6월 달에 이제 뭐 로보택시를 런칭을 한다든가 예, 뭐 그런 좀 이벤트 같은 것 좀 해주면 이제 조금 이제 상세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최악으로 간다면 6월달 로보택시 발표 런칭이 지연이 된다, 연기가 된다. 지금 다들 6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기가 돼버린다. 가을로 연기가 된다던가. 그러니까 최악의 수에서 이제 그렇게 된다던가. 자, 이건 이제 그렇고 일단은 요번에 이 인도랑 발표에서는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상당히 컸다. 예. 그래서 판매량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숫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음 분기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단은 이 주가 반응으로 봤을 때는 일단 주가 반응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괜찮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이 최악이야. 그러니까 일단 바닥을 치면 그 다음에 오를 일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이 최악이고 앞으로 이제 오를 일만 남았어 하면서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 주니까. 근데 이제 매크로 상황이 멱살을 잡고 있는 거죠. 뒷목을 잡고 있는 거죠. 자, 주가에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그래도 그렇게 실망하지는 않는다. 자, 이제부터는 뭐냐? 이제 매크로 상황을 얼마나 이제 잘 견뎌주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자, 저점이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수렴이 됐다가 이 수렴이 이제 돌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뒤 풀백이 나왔거든요. 자, 그동안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마다 이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위로가 아니라 아래로 떨어지면 깨지면서 막 크게 떨어지거든요. 자, 이번에도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 자, 이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저는 요번에 여기가 좀 깨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깨뜨리던가 아니면 좀 반등 줬다가 이렇게 깨뜨리던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지 라인이 한번 깨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매크로 상황을 잘 넘겨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은 매크로 상황을 짧게 끝내지 않을 것 같다. 더 길게 끌고 갈 것 같다. 자, 이제 관세를 부여받은 전 세계 이제 각국 나라들이 반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도 상호 관세, 우리도 그러면 미국 제품에 대해서 어떤 관세를 매기겠다. 특히 이제 요번에 중국에 대한 관세가 좀 많았어요. 23%인가? 꽤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제 다시 이제 반격. 그러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반격.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와중에 이제 미국 경제는 망가지겠죠, 좀. 망가진다. 그리고 이제 실물 경제에 이제 미치는 영향. 이제 관세가 매겨진 제품들이 실제 시장에 이제 풀리고
그리고 그 사전에 미리 좀 이 도매상들이 가격을 좀 올린다거나 가격 조정을 들어간다거나 이런 좀 복잡한 정세를 보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4월, 이제 5월, 6월 좀 빠르면 바로 이번 4월에 소비 심리 위축이 좀 어떤 통계 지표라든가 그런 거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소비는 좀 심리적인 측면도 상당히 커요. 국가가 이제 좀 안정이 되고 또 사람들이 어떤 자신감이 있고 앞으로 미래 경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일 때 그럴 때 또 소비 심리도 좋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어수선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소비 심리도 좀 위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제 뭐 그 고용지표 ADP 이제 고용지표 나왔는데 뭐 그 미국은 원래 지금 뭐냐면 완전 고용 상태 정도가 돼요. 사람들이 의지만 있으면 일을 하러 갈 수가 있는데 이제 아주 그 뭐랄까 질이 좋은 그런 일자리 그런 데에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냥 뭐 마트에서 뭐 박스 까고 물건 나르고 뭐 그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할 의지만 있다면 다들 일하러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나라가 아니죠. 예.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결국에 이제 이민자들 이제 고용을 하기가 조금 껄끄럽잖아요. 지금 고용주 입장에서는 언제 뭐 그 단속하는 정부에서 단속 나올지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원주민들 있죠. 미국 시민권자들을 많이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으니까 고용은 계속해서 좋은 상태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경제가 좋아서 일자리가 많아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고용이 많이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경제 상황과 이제 실물 이제 사회 상황 이 사회 상황이 조금 이제 서로 이렇게 정비례하지 않고 이렇게 반비례하고 막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요 이제 매크로적인 상황들은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 번에 하려면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자, 감사합니다.